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 자신감 있게 거침없이 여러가지 주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입장도 밝혔는데요. 그 내용들, 주요 내용들을 제가 간략간략하게 뭐 안보 또는 뭐 경제 또는 뭐 사회, 뭐 정치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별로 제가 짤막짤막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주의 체제란 전쟁을 방어해야 하는 경우 외에는 침략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통일 방향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한다. 8.15 통일 독트린은 새로운 것을 낸 게 아니라 우리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는 이야기다. 이 말을 하실 때 제 생각이 참, 이 김일성이 6.25 때 남침하던 이런 행태, 남침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들어낸 행태, 그런 류의 통일 말고 자유민주주의 어떤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통일, 그게 중요하다. 이 안보 분야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캠프 데이비드 협력은 불변하다. 한미의 확장 억제는 견고하다. 뭐 이런 말인데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그 내년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한 지금 기시다 총리가 한국으로 곧 방문할 것 같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라면서 한일 간의 그 외교 당국 간에 논의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늘 열려 있어서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게 된다면 늘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하고, 올 가을에 아마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할 것 같은데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핵 관련 입장이 바뀔 수 있느냐, 미국이 북한 핵에 대해서 입장이 바뀔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용인하고 NPT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NPT 시스템이 무너지면은 동북아 핵 안보가 굉장히 위협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미 일체형, 한국과 미국의 일체형 확장 억제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점점 견고해지고 가동이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그 독립기념관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이런 어떤 언급을 했냐 하면은, 대통령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다.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그리고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은데, 처음에 나올 때 대통령 저는 진보적 우파라는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언론에서 그동안 이 대통령 제가 본 것과 다른 정의가 이루어져서 그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반국가 세력이 뭐냐? 반국가 세력은 뭐냐? 아주 클리어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간첩 활동한다든지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간첩 활동을 한 조직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검거가 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죠. 뭐 히읗 기역 히읗, 뭐 한길회라든지 또는 뭐 등등 간첩 사건이 있었잖아요. 또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지금 블랙 요원 명단을 유출한 국군 정보사 군무원, 뭐 대표적인 거죠. 북한 정권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하는 세력은 이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지칭한다. 즉, 이 반국가 세력을 구체적으로 지칭한 것은 반국가 세력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반국가 세력 입장에서는 뜨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멘트죠. 자, 그리고 생활 어떤 경제 관련 그런 어떤 언급도 있었는데, 국민이 원하는 곳에 제때에 주택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투입하겠다. 물량을 11% 확대하겠다. 사실 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7년 전에 문재인 정권 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권 잡자마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살 집이 부족하지 않다 이러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을 눌러버리는 바람에 그 2년 뒤 3년 뒤에 새 집이 줄어드니까 새 집 수요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폭등하는, 강남부터 폭등하는, 이게 전국으로 폭등해버리는 이런 부작용을 낳았는데, 정작 부동산 관련 정책 담당자들은 자기들은 강남에 살고 있어요.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그 멘트에서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을 감안해서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지 않도록 42만 7천 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을 마련했다. 수도권에 향후 6년간 한 해 평균 7만 호 정도를 추가 공급해서 과거 평균 대비 약 11%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 이러면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새 집 물량이 늘어나면 집값이 덜 오르겠죠. 공급이 많아지니까. 공급을 위축시키고 누르니까 집값이 오른 거 아니에요. 이 문재인 정권이 그 부동산 정책을 한 것이 지금 그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료 관련해서는 또 이런 말 했습니다. 응급실의 의사 부족이 근본 문제다. 국민 안전하게 만들 때가 됐다.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인데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가를 개선해야 하고 행위 수가 제도도 개선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그런 걸 안 했다. 이제 우리가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 자,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는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지급보장을 법제화하고 세대별로 나이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한다는 걸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하고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계획을 추진하겠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계획에 대해서는요.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 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나 PA,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했는데요. 노동의 유연성,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숙련된 중장년층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경제 관련 이런 것도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봤는데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지난번 경찰에서 이 경북지방경찰청이 과실치사 의혹 수사한 거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대통령 본인이 볼 때는 언론이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정 소통과 관련해서는 당정 소통에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뭐 한동훈 당대표나 뭐 이런 의대 증원 관련해서 뭐 일부 마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 정부 여당이 당정 간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는 잘 안 됐는데 꼬박꼬박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이 언급에 대해서는 여야 간 소통과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먼저 만나려고 하지 말고 한동훈 대표부터 만나서 잘 협의해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신감 있게 그 주제마다 상당히 좀 깊이 있는 내용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보나 뭐 통일, 경제, 사회 뭐 등등 여러 가지 의료, 교육, 뭐 노동 여러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내용의 이 비전을 제시했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되느냐를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이 내용은 많은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국정을 장악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이미지를 보이는데 아주 집중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